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들이 스케치나 형태를 그려나갈 때 눈으로만 보고 뭔가를 쓱쓱쓱 그려나가는 것처럼 착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미 머릿속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과정들처럼 수없이 많은 수직과 수평선을 그어가며 서로의 비율을 비교하고 위치를 찾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지 그 부분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과정일 뿐입니다. 그리고 자를 이용해서 종이에 실제로 선을 그어가면서 그리지 않을 뿐이지, 눈으로 이미 종이 위에 대상이 가지고 있는 수직과 수평의 비율들을 무수히 많은 그리드 선들을 활용해서 나눠가며 형태를 그리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더그림 김주영입니다. 오늘은 간단한 정물의 스케치를 그리면서 스케치를 그려나가는 방법과 원리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물의 형태를 그리든 오늘 설명해드리는 기본적인 원리에 맞춰서 진행을 하시게 되면 안정적인 형태의 스케치 표현이 가능할 거예요. 형태를 그려나가는 기본적인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의 방식이 있습니다. 목측법과 계측법,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뉘는데요. 계측법은 자나 구도자 등의 도구를 활용해서 실제 물체나 이미지의 비율이나 길이를 측정해서 그대로 옮기며 그리는 방식이고요. 목측법은 눈으로 관찰해서 보이는 대상의 크기나 비율 등을 내 눈을 활용해서 측정을 해서 옮겨나가는 방식입니다. 그림을 처음 시작하는 초보자분들에게는 계측법, 도구를 활용해서 어떠한 비율이나 길이를 옮겨내는 방식이 쉽게 느껴지실 수 있을 텐데요. 저는 계측법보다는 목측법을 활용한 스케치 방식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눈으로 직접 관찰해서 어떤 대상을 그려나가는 방식도 계측법처럼 특정한 비율이나 길이의 면적을 지속적으로 체크해 나가면서 정확한 형태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정물을 한번 그려볼 건데요. 가장 먼저 진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은 바로 내가 그릴 전체 크기의 대략적인 구도를 설정해 주는 과정이에요. 내가 종이에 어느 위치에 어느 정도의 크기로 대상을 그려나갈지 가볍게 위치를 체크해 주는 게 가장 첫 번째로 선행되어야 되는 과정입니다. 저는 대략적으로 물체의 크기를 이 정도의 크기에 맞춰서 그려볼 생각이에요. 가장 최고점, 그리고 레몬가지를 포함한 가장 아랫부분의 면적, 그리고 가장 끝부분의 형태 사이즈를 대략 이 정도의 크기로 종이에 옮겨볼 예정입니다. 최고점과 가장 낮은 점, 그리고 물체 기본 구조에 맞춰서 기본적인 형태의 비율을 가볍게 체크를 해주세요. 손잡이를 제외한 컵과 레몬의 전체 면적의 넓이를 저는 이 정도로 잡아 주었는데요. 컵의 가장 끝부분에서부터 레몬의 가장 끝부분에 대략적으로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 위치에 컵의 넓이의 면적이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종이 안에 집어넣을 가장 기본적인 구도를 설정을 해주었다면 물체 안에서 보이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부터 시작을 해보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컵이 가장 큰 구조를 가지고 있는 정물인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가장 크게 보이는 기본 구조의 기준이 될 만한 물체를 먼저 형태를 잡아나가면 안정적인 형태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개의 물체가 겹쳐있는 표현을 진행하실 때는 보이는 부분의 형태만 그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부분의 형태까지 전체의 형태를 다 그려나간다는 느낌으로 진행을 해주셔야 돼요. 가장 문제가 많이 생기는 부분이 보이는 부분의 형태만 집중해서 그리다 보면 전체 물체가 가진 형태적인 특징을 놓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컵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크기,
형태적인 특징을 중점적으로 가볍게 스케치를 했습니다. 가장 처음에 컵을 그릴 땐 내가 그리려는 전체의 구도 안에서 컵이 차지하고 있는 넓이의 비율을 체크를 해줬습니다. 어떠한 기준을 삼을 만한 게 전혀 없었기 때문에 가장 커다란 구조를 그려줌으로써 이제 이 그림 안에서의 기준점이 하나 세워졌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컵을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 형태들을 맞춰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몬의 형태를 그리기 시작하려면 먼저 레몬의 크기와 위치를 정확히 찾아낸 뒤에 스케치를 진행하셔야겠죠. 자, 레몬의 시작점을 보면 컵보다는 조금 앞쪽으로 나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수직선을 활용해서 컵과 비교를 해서 레몬의 형태가 앞쪽에 나와 있는지 혹은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지 그 기준선을 먼저 찾아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레몬의 뒤쪽의 형태는 컵의 중심을 기준으로 했을 때 중심보다 약간 우측으로 치우치는 느낌으로 위치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레몬이 가진 가장 넓은 양 끝에 위치를 체크를 해줬고요. 이제 세로 비율도 체크를 해줘야겠죠. 마찬가지로 먼저 그려진 컵을 기준으로 비율의 면적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수평으로 형태를 맞춰 보았을 때 컵에 어느 정도 위치까지 레몬이 올라오는지를 비교를 해 보셔야 돼요. 자, 위쪽으로는 이 정도 공간으로 올라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전체 아래 공간은 가장 처음에 그려진 공간의 끝점에 맞춰줘야겠죠. 자, 이 위치에 들어가는 레몬의 타원의 형태를 가볍게 체크를 해주세요. 처음부터 정확한 형태를 그려나간다는 느낌이 아니라 대략적인 물체의 크기와 비율을 잡아나가는 데 집중을 하셔야 돼요. 작은 형태를 먼저 보는 건 그림을 정확하게 그리지 못하는 초보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입니다. 작은 형태는 나중으로 미뤄주세요. 자, 가장 앞쪽에 있는 레몬의 형태도 처음에 잡았던 내가 그리고자 하는 크기에 맞춰서 형태의 크기를 채워 나가야겠죠. 우측의 레몬보다는 약간 아래쪽으로 내려온 듯한 구조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거의 비슷한 정도의 높이 선상이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윗부분도 마찬가지로 우측에 먼저 그려진 레몬의 형태와 비교를 해줘야겠죠. 거의 비슷한 높이인데 약간 높은 듯한 느낌 내지는 비슷한 정도의 느낌으로 본 형태를 체크를 해줬습니다. 자, 앞쪽의 레몬은 단면의 형태죠. 우측의 끝부분은 우측 레몬과 딱 맞닿아 있는 정도의 느낌이고요. 앞쪽의 단면은 살짝 우측으로 45도 정도 기울어진 축으로 타원의 형태를 하나 그려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대략적인 형태의 크기를 가볍게 체크를 해주세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처음부터 뭔가 구체적이고 정교한 형태의 표현을 그려나간다는 느낌보다는 각각의 대상이 들어갈 위치와 크기의 비율을 정확히 잡아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뒷면으로 연결되는 구조의 형태도 가벼운 직선을 활용해서 대략적인 형태의 크기를 중점적으로 체크를 해주세요. 자, 이렇게 앞쪽에 놓여진 레몬의 대략적인 위치와 크기가 결정이 되었고요. 뒤쪽으로 놓여진 레몬을 하나 더 추가를 해야겠죠. 자, 레몬의 시작점을 먼저 찾아야 됩니다. 레몬의 끝부분에서 어느 정도 떨어졌는지 수직선을 활용해서 레몬이 들어갈 위치를 가볍게 찾아주시는 거예요. 자, 뒤쪽은 컵과 거의 딱 맞닿아 있는 정도의 느낌이고요. 위쪽은 앞쪽에서 그려진 레몬보다 이 정도 위쪽으로 살짝 올라간 정도의 느낌이네요. 자, 제가 지금 그림을 그려나가는 방식은 목측법입니다. 내가 그리는 대상의 이미지를 눈으로 관찰을 해서 비율을 찾고 위치를 그대로 옮겨나가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다른 별도의 도구, 자나 어떤 길이를 잴 수 있는 별도의 도구를 활용하지 않고 눈으로 최대한 수평과 수직선을 활용해 가면서 위치의 비율을 찾는 훈련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 가려진 물체도 전체 형태를 함께 그리는 연습을 하라고 했죠. 뒤쪽으로 가려져 있지만 전체의 타원을 함께 그리면서 레몬이 가지고 있는 대략적인 형태의 구조를 크게 체크를 해주시는 거예요. 전체 형태를 그려보고 이 정도의 크기가 맞다고 느껴진다면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부분의 형태만 한 번 더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에서 현재 빠진 부분이 컵의 손잡이가 빠졌죠. 자, 컵의 손잡이의 위치도 한번 찾아볼까요? 컵 윗부분에 넓은 타원의 형태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에 비율도 가볍게 체크를 해주시고요. 자, 이 정도의 넓이로 컵의 윗부분에 타원의 형태를 그려주면 어느 정도 컵의 비율이 맞아 떨어질 수 있겠죠. 뾰족하게 튀어나와 있는 구조적인 특징의 위치도 함께 잡아주시고요. 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컵의 몸통의 크기에 비해서 튀어나와 있는 형태가 어느 정도 튀어나왔을지 그 부분을 먼저 정확히 관찰을 해주시고 넓이의 위치를 찾아주신 뒤에 스케치를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컵의 윗부분의 넓이의 형태를 가볍게 체크를 했고요. 손잡이의 가장 높은 시작점의 위치는 이 넓이의 대략 중간 정도의 느낌으로 중간보다 살짝 아래쪽에 위치를 하면 될 것 같네요. 손잡이가 들어갈 가장 최고점의 높이를 찾아주시고요. 아래쪽의 위치는 수평선을 쭉 연결을 해서 봤을 때 좌측에 보여지는 레몬의 중간 정도로 지나가는 위치에 손잡이 끝이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손잡이가 끝나는 부분의 위치 체크 가볍게 잡아주시고요. 곡면의 형태는 처음부터 곡면으로 그려주시는 게 아니라 짧은 직선을 사용해서 큰 꺾임을 찾아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손잡이의 가장 끝부분 마찬가지로 몸통의 수직선을 연상을 시켜 보시고요. 그 몸통의 수직선에서 어느 정도 간격이 떨어졌을지 그 간격의 비율을 눈으로 정확히 보는 훈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손잡이가 들어갈 위치와 기본적인 형태를 짧은 직선을 활용해서 가볍게 체크를 해줬습니다. 손잡이의 두께에 맞춰서 안쪽의 형태도 함께 잡아주시고요. 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첫 번째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뭔가 형태의 작은 부분들을 관찰해서 작은 형태를 구체적으로 찾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물체가 가진 형태의 크기, 서로의 크기를 비교하면서 안정적으로 잡아내는 게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과제입니다. 자, 앞에서 제가 지속적으로 강조해드린 수직과 수평을 활용해서 물체가 가진 면적의 비율을 찾는 연습은 굉장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들이 스케치나 형태를 그려나갈 때 눈으로만 보고 뭔가를 쓱쓱쓱 그려나가는 것처럼 착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미 머릿속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과정들처럼 수없이 많은 수직과 수평선을 그어가며 서로의 비율을 비교하고 위치를 찾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지 그 부분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과정일 뿐입니다. 그리고 자를 이용해서 종이에 실제로 선을 그어가면서 그리지 않을 뿐이지 눈으로 이미 종이 위에 대상이 가지고 있는 수직과 수평의 비율들을 무수히 많은 그리드 선들을 활용해서 나눠가며 형태를 그리고 있어요. 처음에 잡았던 형태를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형태로 다듬어 나가셔야 됩니다. 연필을 조금 짧게 잡아주시고요. 형태의 꺾이는 포인트를 중점적으로 스케치를 다듬어 보세요. 스케치 선의 진하기는 최대한 연하게 눈으로 봤을 때 정확히 구분될 수 있는 정도의 진하기면 충분해요. 손잡이의 꺾인 부분을 살짝씩 다듬어 주면서 형태의 특징을 보다 정확히 전달시켜 주세요. 물체가 가진 기본적인 형태의 표현이 어느 정도 전달이 되었다면 그 다음에 신경을 써 주셔야 되는 부분은 바로 그림자, 어둠의 흐름의 표현이에요.
외곽의 스케치 라인은 말 그대로 물체가 가진 외곽의 형태를 전달시켜주는 역할에서 끝이 나게 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형태의 스케치는 내부에서 보여지는 밝음과 어둠의 흐름을 정확히 그려주는 것에서 내부의 구조를 보다 확실히 전달시켜 줄 수 있어요. 어둠의 흐름이 중심에서 살짝 우측에 치우쳐서 잡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빛을 강하게 받아서 생기는 밝음의 포인트 위치도 가볍게 스케치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손잡이에서도 어둠의 흐름이 나뉘는 부분들이 있죠. 그림자의 어둠 흐름을 정확히 체크를 해주세요. 자, 앞쪽에 레몬에서 이제 작은 형태의 표현들을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앞쪽에 레몬의 꼭지 부분이 있죠. 위치를 가볍게 체크를 해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작은 형태지만 빛을 받아서 생기는 밝음과 어둠의 흐름을 살짝 체크를 해주세요. 작은 형태의 표현들은 전체적인 구도가 정확히 잡힌 뒤에 나중에 그려주셔도 충분히 형태 전달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작고 세밀한 형태는 먼저 그릴수록 손해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먼저 그릴수록 정확한 위치를 찾기도 훨씬 어렵다는 걸 기억해 주셔야 돼요. 단면에서 만들어지는 밝음과 어둠의 가장 큰 특징을 먼저 그려주시고요. 스케치를 해주실 때는 눈에 보이는 가장 직관적인 형태의 모양이라든지 변화를 먼저 그려주시는 게 가장 스케치를 쉽게 그릴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스케치 과정에서 빼먹지 말아야 되는 또 하나는 바로 물체가 가진 그림자의 표현입니다. 그림자의 스케치 위치도 가볍게 체크를 해주셔야 빛이 비치는 방향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사물이 가진 그림자의 형태를 정확히 잡아주시면서 스케치를 마무리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오늘은 연필을 이용해서 정물에 스케치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항상 물체를 크게 보고요. 대상이 가진 구조적인 가장 기본 도형의 원리를 찾는 연습, 그리고 수직 수평선을 활용해서 물체의 비율을 지속적으로 비교하면서 형태를 그려나가는 방식을 연습을 충분히 해주셔야 형태를 그려내는 눈이 길러지게 됩니다. 자,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